천장여하니 갱파나섬 문후기라 이렇게 썼습니다. 여기에 양이심사 양이지가 나오죠. 그리고 삼경도 나오죠. 이 시를 에서 혜원이 시의 내용을 따와서 저런 그림을 그렸거든요. 해석하면 이렇습니다. 창밖은 삼경이고 보슬비 날이는데 두 사람 마음 두 사람은 알겠지. 나눈 정은 미흡한데 하늘은 벌써 새벽이 다가오려 하니 다시 비단적삼 붙잡으며 뒷날을 물어보네. 이게 혜원이 그린 월하정인의 모태가 된 원시입니다. 그러니까 이 시를 보시면은 뭐냐면은 삼경일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미 삼경 이전에 만나가지고요. 이제 어느 저 그림에 나오는 그 방이 집이 하나 있죠. 그 집에서 만나서 밤새도록 서로의 정을 나누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밤새도록 정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거예요.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헤어질 때 비단적삼 붙잡으면 야, 우리 다음 데이트는 언제 하지? 이런 걸 묻는다는 내용입니다. 저 시가. 그러니까 저 시의 내용을 옮겼는데 혜원은 앞에 나오는 삼경의 보슬비 내리는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양인심사, 양인지 두 사람 하면 두 사람을 알 거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것. 나눈 정이 미흡한데 벌써 새벽은 다가오니 비단적삼 붙잡으면 우리 언제 만나?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이별의 심정을 이 그림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초승달이 뜨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. 그러면은 이 그림은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 이별의 장면이 되는 거죠. 헤어지는 장면이 되는 거죠. 그렇죠? 저 남자의 신발이 어디를 향하는가 한번 보세요. 그렇죠? 뭔가 하여튼 길을 잡아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? 그것이 아쉬워서 저 쓰게 치마를 쓴 여인은 그 아쉬운 마음을 얼굴에 드러낼 수 없어서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. 저 갓쟁이 멋쟁이 남자는 헤어질 때 뭔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품속에 있는 정표라도 하나 끄집어내서 여인을 달래기 위한 뭔가 선물을 떠나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려는 듯이 여기를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그림은 만남의 장면이라기보다는 이별의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. 당나라의 유명한 이상은이라는 시인이 뭐라고 썼냐면은 초승달이 이지러져 비려하니 내 마음 쓸쓸하지만 보름달은 둥글 때 언제 유정하기나 했던가. 이게 달을 가지고 읊은 시거든요. 이상은은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금음달이든 달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 쓸쓸하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여러분 보름달은 가득 차서 원만하잖아요. 그런데 금음달과 초승달은 어떻습니까? 텅 비어 있어서 보름달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쓸쓸함을 안겨줍니다. 그죠? 그래서 저 사람이 보름달을 그리지 않고 혜원이 이별의 마음의 쓸쓸한 마음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 조금 더 정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보름달 대신에 저 초승달을 그렸는데 저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되죠. 야삼경이라고 해놨으니까. 밤은 깊어. 그런데 저 시제가 나오는 그 원시를 알게 되면은, 밤은 삼경일 때 보슬비가 왔고, 이제는 우리가 새벽에 올려니 이제는 더 이상 즐길 수가 없고 헤어져야 할 때가 됐다 해서 이별하기 위해서 담벼락에 나와서 서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뒷날을 기약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. 그렇게 이별의 장면이라고 보시니까 조금 더 애틋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저만 들은 거 아니죠? 예. 다음에 신윤복이가 그림을 그린 그림 중에는 저 여인이 만일 이별의 장면인데 돌아서서 가는 장면을 혜원이 만일 그렸다면 어떤 그림이 됐을까? 물론 이 신윤복의 천애를 쓴 여인이라는 작품은 월하정인에서 헤어진 그 여인은 아닙니다. 월하정인에서 여인은 이 쓰개 치마를 쓰고 있고 이 여인이 쓴 이 그 가리개는 천애라고 하는 겁니다.
이 천에는 원래 장옷이 줄어들어서 된 것인데 이제 내외 조선시대에 남녀가 내외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방함용으로도 쓰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 천에를 쓰고 걸어가는 뒷모습인데 뭔가 쇠락한 기와집이 있고 담벼락이 오래된 담벼락 속으로 걸어가는 저 여인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게 하필 뒷모습이에요. 우리 조선시대에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해원은 참 별난 취미가 있었던가 봐요. 뒷모습의 여인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렸을까? 더군다나 요즘 정말 발육이 좋은 젊은 여성들의 그 비율과는 좀 다른, 좀 나부죽하고 말이죠. 엉덩이는 퍼져 있고 말이죠. 그리고 치마는 강동해서 속바지가 다 나오고 그렇게 뭔가 에로틱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신에 저 나부죽한 여인이 얼굴을 가리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뭔가 쓸쓸함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? 여러분, 이형기라는 시인이 낙화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.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 가야 할 때를 알고 돌아가는 여인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는데 실제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. 그것은 끓어오르는 슬픔의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이별을 하고 돌아서는 여인의 뒷모습이 뭘 그렇게 신이 나고 아름답겠습니까? 아마 그 뒷모습에서 어쩌면은 자기가 속에서 끓어오는 속울음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런 심정도 그 뒷모습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.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아름다운 여인의 미인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있었던가 봐요. 청나라 때 진초남이라는 시인이 말이죠. 그 뒷모습을 그린 미인도를 보고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. 뭐라고 했냐면 등 돌린 미인 난간에 기대네. 그러니까 이제 등 돌린 난간이 미인을 기대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. 섭섭해라 꽃다운 얼굴 안 보여 불러도 돌아서지 않으니 어리석은 마음에 그림 뒤집어서 본다네. 해원의 뒷모습이 그려진 저 여인도 우리가 한번 그림을 뒤집어서 보면 저 여인의 얼굴의 표정을 볼 수 있을까요? 동글밤밤한 얼굴일까요? 넓적한 얼굴일까요? 보고 싶습니까? 우리는 아서라 말아라 보지 말아야 됩니다. 행여나 고개를 돌렸을 때 저 여인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? 그죠? 예. 다음에 이제 만나서 서로 얘기나 해볼 수 있는 관계면 좋은데 자신의 그 살풋한 그 그리움을 못내 전에 상대방한테 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또 있습니다. 서생과 처녀라는 작품인데요. 저 그림은 해원 신윤복의 필치와 붓질이 조금 느껴지기는 하지만 해원의 작품은 아닙니다. 우리 해원은 아까 월화정인에서 봤듯이 붓질이 대단히 세련된 그림이거든요. 근데 이 그림은 약간 붓질이 좀 서툽니다. 그런데 오히려 수더분한 그 모습 때문에 훨씬 더 우리한테 정감을 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저 그림 한번 볼까요? 지금 여인이 낭자머리를 하고 치렁치렁 머리를 저 무릎까지 늘어뜨리고 댕기를 맸습니다. 한쪽 발은 대도루 위에 살짝 올려놓고 그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수심과 근심에 차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. 저 단칸 누옥에는 아주 야무진 표정을 한 사방간을 쓴 서생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. 과거 급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등잔이 있는 걸로 봐서 밤은 깊은데 그렇게 그림은 뭐 좀 훤하게 보입니다. 눈이 밝으신 분은 저 그림 바깥에 보름달이 떠 있는 걸 아실 겁니다. 보름달이 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림이 밝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. 예. 저 여인 서생이 낭낭하게 읽는 그 책을 읽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저 여인의 표정이 참 근심이 차 있고 쓸쓸합니다. 아마 자기 마음을 저 서생한테 제대로 못 전했기 때문에 그렇겠죠. 그죠? 저 여인의 얼굴을 표정을 보면은 저런 게 바로 연기 나지 않고 타는 가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여러분,
소가 지금 그 앓고 있는 가장 몹쓸 병은 구제역이죠, 지금. 그죠? 소돼지가 정말 좀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.